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하고 마감했죠. 미국 시장이 기다렸던 것은 고용지표였습니다. 미국 노동부에서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5월 신규 고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시장 예상치는 18만 5천 건 정도 증가했을 거다 라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뚜껑을 열었더니 27만 2천 명, 거의 9만 명 정도 더 늘어난 상황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약간 흔들렸죠. 이유는 고용지표가 둔화돼야만이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는데, 고용지표가 강화가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기가 버거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표가 안 좋아져야지만이 된다는 얘긴데요. 실업률은 또 올랐습니다. 3.9%에서 4%. 이 실업률도 거의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원래 고용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미국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신규 고용이 늘었다는 것 때문에 미국 시장이 약간 흔들렸죠. 일단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56%로 밀렸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도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랐고요. 이게 4.43%까지 올라가면서 역외 환율을 왕창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역외 환율이 오늘 시장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역외 환율이 오른 것은 미국 주가가 빠진 거하고 상관없이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거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거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이게 영외환율이 138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아주 간접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FMC 회의가 있습니다. 12일하고 13일 이렇게 이틀간 있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 FMC에서 연준 의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 또 기다려야 되겠죠. 매번 우리는 파월의 입을 기다리는데 이 파월이 신뢰가 굉장히 안 좋네요. 작년 12월에도 3번 금리할 것 같아 얘기를 했는데 못하고 있고, 이번에도 또 뭔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막상 의사로 공개를 열어봤더니 다른 얘기가 있고, 그래서 신뢰가 많이 떨어지지만 어쨌든 그가 발언하는 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아마 금리 인하 강하게 시사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난번에는 금리 인하 얘기는 안 하더라도 금리 인상은 없다, 거꾸로 그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방향을 줬는데 막상 의사록에는 연준 의원들의 다수가, 많은 의원들이 금리 인상도 언급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만 이 성명서 발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죠. 이번에도 또 그런 거로 시장 방향성 흔들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금요일날은 소폭 하락하면서 3조 달러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지표가 2개가 발표가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맞죠? CPI가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연준 회의가 끝나고 발표되는데 요것도 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는 미국 시장의 모습인데요. 금리 인하는 제가 볼 때 하는 게 맞는데요. 라가르드 총재가 빠른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한 시점보다 약간 늦게 했다.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ECB는 잘 가고 있는데 미국은 지표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그리고 특히 인플레이션 2%에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해석도 되고 있고요. 나스닥과 다우의 흐름을 좀 보시면, 다우는 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 60일선에 걸쳐서 끝났죠. 장중한 때 0.5% 상승했었네요. 상승했었다가 마이너스 0.36%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0.22%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나스닥도
0.3% 상승했다가 마이너스 0.48% 가져갔다가 다시 낙폭을 0.2% 정도에서 마감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분봉을 죄송합니다. 분봉을 보면 마지막에 올라왔네요. 그렇죠? 마지막 지금 이게 120분 보면 3분봉으로 봐야 되겠죠. 마지막에서 약간 들어주는 정도 뭐 이렇게 끝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환율을 얘기했는데 1380원에 마감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나라 본장에서의 환율을 좀 보시면 죄송합니다. 목이 가라앉아 가지고요. 그 여기에네요. 이 환율 차트가 두 개거든요. 환율 차트가 두 개인데 지금 현재 나온 건 여기로 나오네요. 가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일단 여기 환율은 1380원에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 환율은 1380원이 여기 있습니다. 요거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끝난 겁니다. 1365원. 근데 그거보다 거의 15원이 높아서 끝났으니까요. 이게 이제 오늘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제가 주봉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기술적으로는 이게 지금 빠질 상황이 아니다. 이게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나요? 그 야간 선물은 빠져서 끝났습니다. 많이 빠져서 끝났습니다. 0.7% 정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 특히 오늘 윗끌림 안기라서 우리나라 시장 미국과 또 별도의 움직임이 있을지 오히려 뭐 더 강화된 하락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 해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이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가다가 말았어요. 삼성전자 지난주 금요일날 가다가 말았어요. 근데 이제 일단 5일선 위로 올라왔고요. 오늘 5일선 올라가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틀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날 보시면 1.5%까지 갔다가 보합으로 끝났어요. 일목근역부사로 후엑스펜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죠. 없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정도나 늦어도 한 이틀 정도 후에는 후엑스펜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열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 위로 캔들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열려있다라고도 한 50%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임원들이 주식을 산다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어요. 6명이나 샀습니다. 6명이나. 지난번에 어떤 부사장이 한 명 사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사면서 삼성전자 한번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6명이 샀습니다. 이름을 뭐 다 말하기 좋겠지만 어쨌든 임원들 왜 임원들. 무슨 말이냐면 주가를 뭐 끌어올리겠다 의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부 사정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건지도 모르겠죠. 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경영진이 자사주를 사는 것은 그 기업에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경영진의 사고 주가가 되돌린 경우가 꽤 많았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확인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또 경영진에 팔면 또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들의 어떤 매수 그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볼 필요성이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만 매수를 좀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만 지난주 금요일날 5,900을 사서 끌어올렸고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소폭 말고 다른 거 사가죠. 근데 이제 보시면 퐁당퐁당 사면서 방향을 바꾸거든요. 퐁당퐁당 사고 팔면서 지금 딱 그 상황이 아닐까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어저께 올랐었죠. 금요일에 올랐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못 가는 말 더 못 갔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그 아시겠죠? 영일만 관련주들은 다 하락했습니다. 근데도 이만큼 올라왔다는 거죠. 주말에도 뭐 영일만 관련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유전 문제가 정말 진짜라면 시장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이슈가 하나가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삼성전자 못 가도 이만큼 올랐다.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임직원들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나라는 부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